제조업체의 91%가 제품을 생산할 때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항공, 우주, 의료기기 같은 것들 첨단 산업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2기 행정부를 시작할 때 나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불러오겠다 이렇게 아주 야심찬 포부를 밝히면서 관세도 때리고 하면서 계속 미국으로 들어와라 라고 기업들에게 압박을 넣어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 지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도래했을까? 를 진단해보는 기사입니다. 먼저 이제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제조업 르네상스는 실종됐다라는 게 이 기사의 논지인데요. 저희가 같이 확인했던 최근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도 고용시장 제조업 일자리만 떼어놓고 보면 6만 3천 개 감소했고 경기 지수도 12월 ISM 데이터 제조업 지수가 47.9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10개월 연속 계속 수축하는 국면에 들어선 건데 기업들이 계속 신규 주문에 대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역사적으로 너무 비용 부담이 높아서 오히려 지금은 제조업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공언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이 전체적인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제조업 분야 좋게 봐줘야 정체 상태고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제조업 부활과는 너무 거리가 먼 상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조업의 이중고를 한번 짚어보죠. 경기는 수축하고 있고 비용은 늘고 있다는 게 이 표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정확하게 작년 1월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의 흐름을 쭉 짚어준 건데 파란색 선이 이제 제조업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조금씩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반면에 회색 선 가장 위에 있는 선이 가격입니다. 비용은 4월 이후로 급증한 뒤로도 지금 이전 1월 대비로는 약간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주문 건수가 진한 검정색입니다. 다만 이것도 여름쯤에 반짝 튀어오르는 듯 했더니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는 결국에 총체적으로는 제조업이 수익성 악화 늪에 빠졌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확실히 철강부터 알루미늄, 구리까지 관세가 붙으면 결국에는 이게 국내 가격에 또 상당한 프리미엄을 형성하게 되고 국내 업체들이 아무리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모든 걸 국내에서 다 조달을 하려고 해도 수요의 84% 정도만 충족이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관세를 높게 때려버리면 16%는 최소한 다른 해외에서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이 부담하는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했던 그림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고 하루아침에 재편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해석이고요. 수입의 의존도도 계속 좀 역설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조업체의 91%가 제품을 생산할 때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중간재의 경우에는 미국 안에 전체 수입품의 50%를 차지하고 특히나 우리가 요즘 아주 관심이 많은 반도체, 항공, 우주, 의료기기 같은 것들 첨단 산업일수록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이 부분이 이제 미국 제조업 수입이 어느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지인데 산업용 소모품부터 자본재, 자동차 부품 등등 이 중간재가 56%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해외에 손에 벌릴 수밖에 없는 이 수입의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또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으로 이제 제조업 일자리들을 많이 부흥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차게 출발했던 해방의 날 4월 이후로 제조업 일자리는 모든 달마다 지금 계속 순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오히려 제조업 쪽에서 계속 증발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세율이 지금 현재 널뛰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기업들로 하여금 뭔가 일정한 정책을 펼치기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작년에 2025년에 미국의 관세법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나를 세어봤는데 무려 50회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이 아닌 기간 중에는 역대 최대로 많은 수치로 지금 관세법이 개정됐다라는 거고요. 단독 관세 조치도 2017년에 3개에 불과했지만
불과했지만 작년 말까지 이제 20개로 급증했습니다. 하나하나 부과되는 관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경영을 할 때도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행정적인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관세를 계산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관세사들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워낙에 법이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우려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추산을 해봤더니 관세 체제를 준수하는 이 비용에만 기업들이 연간 적게는 390억 달러, 많게는 710억 달러 정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관세 정책이 제조업을 부흥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초래했고 그래서 비용만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 일자리까지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꼬집고 있는 기사였고요.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높은 관세율보다 지금 현재 불확실성 자체가 제조업에 더 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율이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이 장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난 2월까지만 하더라도 10% 아래에 머물렀던 미국의 관세가 4월 해방의 날 때 최정점을 찍었죠. 거의 20% 후반대까지 높아졌고요. 그 뒤에 조금씩 이제 타결을 해 나가면서 5월에 관세율이 좀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전과 비교해 보면 10% 이상으로 아주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안정세에 접어드는 듯 했지만 여전히 법적 리스크라는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대법원의 관세 판결 여전히 아직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관세 정책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이게 미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법원이 물론 관세를 무효화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긴 하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관세 정책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회로를 확보하겠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베센트까지도 이미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가 무효화된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기업들이 환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우회로로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까지도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할 때는 아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결국에는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말로 이 기사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제조업 르네상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실효적인 것들이 나타나고 있을지가 참 궁금했는데 이 기사에서 여러 포인트들을 꼬집어 본 결과 오히려 좀 아주 악영향이 많았구나,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게 또 올해 있을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분명히 주게 되겠죠. 네, 그만큼 또 트럼프가 인플레이션도 좀 더 의식을 하고 이 주가에도 좀 더 숨통을 불러 넣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